심장이에요. 네, 심장은요, 우리 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아기가 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이면서 우리가 사망했을 때, 그 직전까지도 바로 뛰는 것이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0세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20년 동안에 심장을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심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지금 심장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요게 심장은 하트를 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하트 모양 생겼고 요렇게 굵은 혈관이 있어요. 네 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가는 혈관은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고요. 굵은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은요,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을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 가지고 윗부분을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을 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본인 누워있는 사람을 기준으로요. 이쪽이가 오른쪽이고요. 이쪽이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우자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심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뭐가 될까요? 방과 우가 만났기 때문에요. 우, 신, 방이 되겠죠. 네. 그리고요. 이쪽은요. 자, 심, 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요. 우, 심, 실이 되고요. 오른쪽 아래는요. 자, 심, 실이 됩니다. 요게 바로 심장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이제 심장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이름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 이렇게 이름이 아까 정해졌죠. 우심방, 자심방, 우심실, 자심실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심장에는 또 네 개의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혈류는요 한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역류를 하거나 역주행을 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가운데 이렇게 판막이 네 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려갔던 부분이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준 역할을 하는 판막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심장은요, 혈액이 들어와서 이 혈액을 뿜뿜 우리 몸 전체로 뿜뿜해서 쏘아준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은 그럼 어디로 들어올까요? 바로 소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흡수를 시키죠.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문맥, 혈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간에서는요. 간상동맥이라는 간을 통해 가지고요. 우심방으로 혈액과 영양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우심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혈액과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혈액은요,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요, 한 4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습니다. 이제 몸무게라든지 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혈액을요, 하루에 7,200리터를 뿜뿜을 하는 거예요. 4리터인데 7,200리터를 뿜뿜을 하려면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몸 전체를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장이 많은 역할을 하겠죠. 우리 혈관은요, 우리 모세혈관부터 해서 이 큰 동맥을 다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혈관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12km 정도가 됩니다. 12만 km 정도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우리 심장이요 한 번에 펌핑을 해가지고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뿜뿜을 한다는 거죠. 심장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심방에 있는 영양소와 아까 혈액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심실로 보냅니다. 우심실로 보내고요. 우심실에서는요, 폐 부분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노폐물 같은 것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 간을 폐동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폐 쪽에서는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기로 해서 내뱉죠. 숨을 쉬면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마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스 교환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에서는 가스 교환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받았죠. 그러면 이 산소를 가지고요, 다시 자신방으로 들어옵니다. 요 들어오는 간을 폐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방에 들어왔는 요 산소와 혈액이요, 다시 자심실로 내려갑니다. 이 자심실에서는 다시 혈액을 뿜뿜해서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 몸 곳곳에 세포에게 갑니다. 혈액의 우선순위는 뇌의 15%가 가고요. 신장의 25%, 심장의 10%가 우선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몸 전체로 뻗어나가는데요.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로 혈액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심실에서 혈액이 뻗쳐서 이렇게 대동맥을 타고 각각의 세포에게로 가게 됩니다. 세포에게 가서는 산소, 우리가 아까 폐에서 받았던, 호흡기에서 받았던 좋은 산소와 소화기관에서 받았던 좋은 영양소를 세포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요, 에너지를 발생시키겠죠.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남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요, 다시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심방에서는 다시 우심실로,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요, 이 작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세포일 때부터, 우리가 세포에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하면 우리는 심장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보시면은요, 혈액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혈액 순환이 엄청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심장에서는 혈액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혈액에서는요, 동맥혈과 정맥혈 두 가지, 그리고 모세혈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혈은요, 산소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된 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피 검사를 해서 뽑아보면요, 피가 엄청나게 맑은 피예요. 똑같은 사람에게서 피를 뽑았지만 동맥혈에서 피를 뽑으면요, 피가 되게 맑은 빨간색이고요. 정맥혈에서 피를 뽑으면 이산화탄소와 요 정맥혈은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탁해요. 그래서 검은색에 가까운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피를 뽑아도 색깔이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맥혈은 우리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좋은 영양소와 산소를 빠르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속도가 빠르려면은 혈관에서 근육이 빠르게 움직임을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혈관이 근육으로 두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맥혈은요, 반대로 우리가 쓰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차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워낙 많은 쓰레기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유속이 느립니다. 느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속이 느리니까 근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이 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트럭이 짐을 많이 싣고 오르막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속이 느린 데다가 오르막을 만났어. 그러면요, 차가 뒷바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싣고 있던 짐들을 쏟아버릴 수도 있고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어요. 아까 심장에서도 보면은 역류하지 말라고 판막이 있었죠. 똑같이 정맥에서도 이렇게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게 뭐냐면요, 심장에서 아까 7,200리터를 뿜뿜 하고요, 우리 몸의 전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를 한 번의 힘으로 해서 보내주려고 하면은요, 근육이 발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심장에서 보시면 윗부분이 있어요. 심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랫부분 심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심방은요, 혈액을 받는 역할을 해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대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오고 폐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육의 역할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실에 보시면 심실은 뭐예요? 이렇게 대동맥으로 쏴주고요. 그리고 폐동맥으로 쏴주는 역할을 하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근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심장을 보시면은요. 윗부분에는 심방 쪽에는요. 근육이 거진 없지만 이 아랫부분, 심실 부분에는 근육이 아주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근육이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평활근이라 해가지고 혈관이나 일반 기관지 그리고 소화기관 우리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혈관들 있죠. 자동으로 우리가 혈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근육들, 그런 근육들을 평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힘을 주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사실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만들어지는 골격근이 있어요. 골격근은요. 우리가 운동에서 만들어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육은요. 사실 무거운 거 우리가 오래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무거운 걸 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힘은 강하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근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의 근육인데요. 요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에 강하게 펌핑을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이느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 뇌에서 뇌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데요. 명령을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베타파라는 것을 보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요쪽 부분에 보시면요. 우심방 위에 보면은요. 동방결정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신호를 받는 곳입니다. 안테나가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파가 동방결정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심장이 신호를 딱 받고 나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심장은요. 자, 근육 운동이 잘 되어서 신호를 잘 받아서 근육 운동이 잘 되면 건강하다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알려드리는데요. 첫 번째 심장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 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명령을 잘 받아서 근육 운동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심장은 건강하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관리하시면 심장은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요 이렇게 건강하면 참 좋겠지만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그래서 크게 질병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많이 들어보셨죠? 분당으로 박동하는 이 수가 불규칙한 것을 부정맥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75회 정도가 1분에 75회 정도가 뛰면 되는데요. 근육으로 뛰겠죠. 신호를 잘 받아서. 그런데 서맥이라 해서 분당으로 50회 이하가 뛰거나 빈맥이라 해서 100회 이상이 뛰거나 이렇게 뛰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좀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너무 적게 뛰거나 너무 많이 뛰는 거죠.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에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요거 뛰는 속도를 박동, 분당, 수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것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동이라 해가지고요. 너무 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한 분당으로 350회 이상이 계속 달달달 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달달달 떨리면은요. 뇌 쪽으로 해가지고 손상이 입혀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손상이 생기거든요. 혈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로 혈액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보내주잖아요. 이 혈전이 발생한 것은 뇌로 보내주고 나면요. 뇌졸중으로 발생될 현상이 발생될 그런 증상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뇌졸중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혈전제, 혈액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혈액을 이제 부드럽게 하는 그런 혈전제를 먹어야 되나 와파린을 평생 동안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와파린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코피가 팍 난다던가 그다음에 조금만 어디에 다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아까 근육 관련돼 가지고요. 운동 요즘 하시는 분들 많죠. 운동 많이 하시는데 영양소 없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근육은 엄청 많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평활근,
심근은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다. 이 영양소가 근육으로 다 몰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쪽으로 평활근과 심근이 약해지니까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거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칼맥딜을 드셔가지고요 근육 운동이 좋건 수축과 이완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호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뇌에 좋은, 혈액에 좋은 오메가3와 레시틴을 잘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질병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부정맥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칼맥딜을요, 좀 메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분 우리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드셨을 때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이제 걸리는 질환이요. 심근경색, 이제 협심증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혈관, 혈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 혈액이 들어오는 것을 간상동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간에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간상동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곳이 한 70%좀 막히면은요 순간적으로 심장을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상동맥 같은 경우 혈액이 한 70% 정도 될 때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7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협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심증이 발생하면요 스텐트를 삽입을 시켜요. 그래서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날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요 온도가 따뜻한 곳에서는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온도가 낮은 곳, 추운 곳에 가시면요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엄청나게 많으신 이유가 뭐냐면 혈액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니까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관이 수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뭐냐면요, 혈액을 공급을 못 받잖아요. 혈액 속에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들에게 심장에 있는 세포들에게 그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 줘야 되는데 걔네들이요 영양소를 못 받으니까 세포들이 심장에 있는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심근경색이라 얘기하고 뇌에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을 한번 죽으면 되살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평소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관리하면 되느냐? 바로 혈액에 좋은 오메가3와 레시틴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는요 콜레스테롤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틴과 콜레스테롤 중 레시틴과 혈액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을 쫀쫀하게 혈액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메가3를 드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배로 메가요법으로 복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아이들도 참 많은데요. 판막은요 영양 부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판막은 임신했을 때 세포 분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선천적으로 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40줄 다 채우지 못하고 좀 일찍 나오는 아이들 참 많아요. 사람이 아기들이 만들어지면서요 폐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폐가 완성되기 전에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폐 쪽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호흡기 쪽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판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막은요 아까 심장에 보면은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판막이 그것을 덜 자라가지고 역류하는 걸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역류하겠죠. 피가 고이겠죠. 그러면은 심장이 비대해집니다. 심장이 비대해지면요, 그 뒤에 있는 폐를 누릅니다. 폐를 누르니까 폐 이상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흡기 관련된 기침을 한다든지 그리고 감기 증상 비슷하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자주 감기에 걸린다든지 기침을 좀 심하게 한다든지 하시면은요 폐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병원에 가셔가지고 심장 판막 쪽에도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성장기에 판막은 사실 태어나가지고도요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 성장을 하잖아요. 키도 크고 이제 몸도 조금 세포도 수도 늘어나고 성장을 하는데요. 장기들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기에는요, 요 판막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이거 빠르게
내가 판막이 좀 이상했다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셨을 때는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면은요. 판막의 기본 원료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많이 드시면은요, 요 판막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판막이 다시 재생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술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신장 질환으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라서 세 개를 한번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심장 질환은요, 혈액순환과 신호를 잘 받아서 근육 운동이 잘 되면은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신장을 관리하셔가지고 건강한 신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 모두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